여러분 교재의 23페이지를 펴주세요.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풀 때 나는 원래 버전을 한 2개 정도를 줍니다. 350점에서 500점 사이의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또는 700점 이상의 친구들이 문제 접근할 때 푸는 요령. 자, 오늘은 그냥 700점 이상의 친구들이 푸는 방법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그 정도의 점수가 안 되는 친구들은 너무 긴장하고 깜짝 놀라지 말고, 아, 나중에는 내가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기준을 좀 세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그렇게 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문제 풀 때에 저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는 바로 토익 문제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moted, promotions, promotes, promotion. 자, 실제 토익 고수는 B와 D만 보더라도 이거는 명사 문제네. 그러면 이 빈칸에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추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좀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장 안에서의 빈칸에 관련된 환경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점 이상의 친구들은 그런 촉이 있고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죠. 통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 똑같은 품사, 명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문제 푸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2개 중에 하나 혼란을 주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함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영어에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단수냐 복수냐, 이런 내용들이 명사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1번 문제와 같은 문제 유형은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700점 이상의 친구들은 B와 D의 어떤 그런 비교로 폭을 좀 줄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환경을 좀 분석하도록 할게요. 빈칸의 환경. 자, 환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단어 하나 정도, 뒤로 단어 한두 개 정도. 자, 요게 환경이에요.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관사가 있습니다. 자, 관사는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관사는 명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지난 시간에 절친이라는 표현을 얘기했었는데 절친보다도 더 가까운 거의 가족과 같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그래서 빈칸 앞에 관사가 있으면 이거는 빼박 명사 문제입니다. 근데 관사 중에서도 어가 상징하는 내용은 뭐죠? 자, 이해해 주세요. 내가 아직 이걸로 쓰는 속도가 좀 늦어요. 자, 원이라는 숫자, 원이죠. 원이 몇 개를 나타내요? 바로 1개를 나타내죠. 자, 이것은 단수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러한 수의 일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에 단수를 시그널하면 뒤에 있는 것도 단수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B와 D 중에서 어떤 거 정답? 바로 단수인 promotion이 정답. 생각보다 쉽죠? 그럼 A는 뭐냐? 동사의 과거 시제, C는 뭐냐? 동사의 현재 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보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A. assistant 명사, B. assistance 명사, C. assist 동사, D. assisted 동사의 과거 시제. 자, 동사의 ed 붙은 과거 시제죠. 그러면 여러분 토익의 고수들은 자, 요 2개의 선택 중에 하나로 추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A와 B는 여러분들 혹시 22페이지의 내용 기억하나요? 숙제이기도 했었죠? 혼동하기 쉬운 사람 명사와 사물 추상 명사.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 명사로 사용되는 건 셀 수 있는 명사고 사물 추상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다. 결론적으로 A의 assistant는 셀 수 있으므로 뒤에 s가 붙을 수 있고 assistance는 셀 수 없는 명사로서 뒤에 명사 s가 붙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A와 B 둘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토익 700점대 친구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빈칸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 환경은 뭐냐면 father 라는 형용사인 거죠. 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애는 당연히 명사이고 이 둘 중에서 하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father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미리 얘기할게요. 다음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far, 먼 이라고 하는 거의 비교급이에요. far. 자, 그런데 이 far도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정도. 그러니까 더 깊은 정도를 나타내는 추상명사와 어울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700점대 이상 친구들은 further 있네. 형용사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들어와야 되고 명사 중에서도 further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추상명사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추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토익 700점 이상대의 친구들이 접근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뭔가 쉽게 접근을 하려면 물론 이것도 외워야 되는 내용이지만 for라는 전치사부터 요 빈칸까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자, 전치사 있고 뒤에 형용사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명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명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셀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구별을 해야 되고 단수냐 복수냐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자체가 셀 수 있는데 앞에 관사 더나 어가 없으면 또는 언이 없으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관사도 없는데 뒤에 명사 혼자 있어. 그럴 때에는 관사가 필요 없는 그리고 셀 필요가 없는 물질명사 또는 추상명사의 B가 정답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각괄로 안에서 있는 요소들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요구한다라는 시그널이 되게 강해요. 왜? 어디에도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을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복수명사여야 되는데 우리 보기 A와 B 중에 복수명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셀 수 없는 명사 즉 단수 형태여야 되는구나 해서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에서요. 요것도 우리 밑에 보기를 좀 볼게요. much, a little, that, these. 자, 얘네들은 일단 빈칸으로 따지면 명사 우리 보통 any, noun이라고 해서 명사를 any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요 명사 앞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흔히 이제 한정사, C와 D는 한정사라고 하고 A와 B는 수량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와 어울리는 애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files에 S가 보이나요? 얘는 셀 수 있으면서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인 거죠. 그러면 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애들을 찾아주면 돼요. A, much. 자, 일단은 얘는 셀 수 없는 애니까 나가리. a little은 셀 수 없는 애니까 나가리. that는 셀 수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다 쓸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수 형태의 애들과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나가리. 자, 뒤에 these는 어때요? 얘는 일단 복수 형태와 어울리는 애들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런저런 깊은 생각하지 마시고 A부터 D까지 중에서 files라는 복수명사와 어울리는 애는 유일하게 이 these가 되겠네요. 그래서 D가 정답인 거죠. 자,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기를 좀 먼저 볼게요. A의 equipment, 장비라고 하는 명사고요. equipped, 동사에 ed가 붙었죠. 과거 시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나중에 공부할 과거분사 PP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quipment, A에 있는 equipment에 s가 붙은 복수형이죠. 자, 얘는 애초에 영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 equipment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미리 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뒤에 s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얘는 아예 영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기 중에는 문법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애들도 제시하거든요. 특히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뒤에 s가 붙는 케이스. 영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오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 또한 뒤에 동사인 equip을 따지지 않고서라도 아, 얘는 A와 C의 싸움이겠구나. A와 C 중에 어떤 게 정답이 될지 추리는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환경은 여러분 따질 필요 없죠. 왜? 어차피 C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정답은 A.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빈칸 앞에 더 한정사와 형용사 outdated가 있어. 자, 그럼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얘는 명사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뒤에 동사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는 주어 자리로서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더도 아니요, outdated도 아니요, 명사는 바로 요 빈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 빈칸에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명사는 A와 C 둘 중에 하나야. 오 마이 갓. 그런데 C의 equipment의 S는 아예 영어에서 불가능한 버전이네. 정답은 A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명확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he orphanage was able to renovate its facilities thanks to blank from several local companies.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요 thanks to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thanks to는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 아직은 모르겠지만 전치사 구는 전치사 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to를 중심으로 뒤에 항상 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필연적인 애들인 거죠. 그래서 요 빈칸은 역시나 명사 자리예요. 명사는 요 C의 distributions 밖에 없죠. So thanks to distributions from several local companies.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에 만약에 빈칸이 있다면 자, 얘는 100% 무엇의 자리이다? 명사의 자리이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그 파트 5의 문법 문제 풀 때 얘 정말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힌트를 줄게요. 그래서 자, 오랜만에 이제 타이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타이틀을 단다면 타이틀. 자, 전치사 to. 근데 아예 그냥 to만 보지 마시고 많이 등장하는 thanks to 전치사구. 구가 있을 때에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러니까 정답은 명사를 찾으라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 또 추가로 또 뒤에 뭐가 있어요? from 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래서 앞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 사이에 이렇게 빈칸이면은 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틀은 이렇게 다시면 돼요. Thanks to 전치사 구와 from이라는 전치사 사이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명사가 정답이 되는 문제야. 샘플로 타이틀을 제시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6번 before the event ends, 자, 그때 나올 때마다 매번 강조합니다. 영어에선 요 커마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에서는 커마가 그렇게 중요한 시그널은 아니지만 영어에서는 이 커마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before the event ends, blank guests will be provided with a souvenir to take home. 자, 여러분, 요 빈칸엔 과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라고 감이 안 오면 항상 밑에 보기들을 한번 살펴보자. 하하, 얘네들은 다 수량 쓰지 말고 그냥 타이핑을 좀 칠게요. 수량 형용사고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었죠? 페이지 명사 파트에서 20페이지에 있었어요. 자, 요거 과제였죠, 여러분. 수량 형용사 정리하는 거. 수량 형용사에서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수와 양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하는 거예요. 자,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당연히 어떻게 나뉠 수 있어요? 단수형과 복수형 둘 다 가능하고 둘 중에 무엇을 쓸까라는 게 고민의 대상이 돼요. My God. 자, 다음에 양을 나타내는 것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상 단수인 거죠. 자,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습이 안 됐어. 그래도 지금 많이 는 거야.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수를 나타내는 것과 양을 나타내는 걸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또는 단수형으로 쓰는 것과 복수형으로 쓰는 것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먼저 A와 C는요. 무조건 복수형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복수형. 자, 그 다음에 자, 이 B의 E치는요. 무조건 단수형입니다. 무조건 단수형.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all에 해당되는 내용. 이 all은요. 단수, 복수 둘 다 돼요. 얘를 다시 말하면 셀 수 있는 애든 없는 애든 다 쓸 수 있는 거. 사실 나중에는 시험 문제 풀 때 이 뒤에 있는 all과 같은 애들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답은 나왔네요. 빈칸 다음에 guest는 무슨 형태? 단수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B에 있는 each와 어울리겠다. So each guest will be provided with a souvenir to take home. 각각의 게스트, 우리 그 행사에 참가한 그 게스트들은 제공받을 것이다. 무엇을? souvenir. souvenir는 어디 이제 유명한 어떤 관광지에 가면은 마그네틱 무슨 뭐 조그만한 그 냉장고에 붙이는 기념품, 열쇠고리 뭐 그런 기념품 있죠. 기념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게스트라는 명사 단수형과 어울리는 수량 형용사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버 7. 자, 이것 또한 A부터 D까지 보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directing. 동사의 ing 붙은 동명사형이고요. 얘는 나중에 동명사 할 때 나오겠지만 명사로서 다루긴 하지만 또 100% 완전히 명사랑 똑같진 않아요. 좀 다릅니다. director. 이거는 명사죠. directed. 이거는 동사에 ed 붙은 형태죠. 그래서 결국엔 그냥 동사라고 보셔야 돼요. direction. 명사죠. 자, 결론 얘도 B와 D의 싸움이겠네요. 그래서 명사 중에서 디렉터를 쓸까 디렉션을 쓸까 고민한다면 자, 여러분 요거 기억나세요? 우리 페이지 22페이지였나요? 그쵸? 22페이지에 사람 명사 때 뭐가 있었죠? 사물, 추상명사 어떤 걸 쓸래? 이런 내용 중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빈칸에 the companies 한정사 자리죠. 얘는 지금 한정사예요. 한정사.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바로 명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명사 중에서도 decide라는 동사와 어울리는 애죠. 요 동사와.
자, 결론.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애가 들어가야 해. 그건 누구야? 사람이어야 해. 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디렉터가 있죠. 자, 이 결정하다라는 동사는 토익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돼요. 결정 말고도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여러분 그 purchase라는 동사예요. purchase. 이거는 뭐 buy라는 동사와 똑같이 구매하다. 자, 요 구매하는 행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갖는 주체여야 된다라고 사실 좀 테크니컬하게 쓰는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은 B와 D 중에서 B에 해당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 비교적 쉽게 B가 정답인 거죠.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에서요. 보기를 좀 보죠. A는 동사에 ed 붙은 형태. advises는 명사인데 조언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A입니다. 얘 또한. 그러니까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이 A 위에서 D를 통틀어서 일단 D는 정답에서 빼버리세요. 자, C, 얘는 명사이죠. C의 형태는 가능하지만 B의 형태는 영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요. D는 형용사죠. 형용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빈칸의 환경 살펴보면 all이라고 하는 한정사를 택할 수 있는 바로 명사 자리예요. 밑에 있는 명사 중에 간단하게 우리 해결할 수 있겠네요. 명사는 B 아니면 C인데 이 중에서 문법적으로 B는 아예 못 쓴다고 했으니 정답은 C겠구나.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번은 우리 제목 한번 달아볼까요? 뭐라고 달아볼까요? 일단 타이틀. all 플러스 어떤 명사? 명사 중에서 advice 나왔지. advice는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all 다음에는 advices를 쓸 거야, advices를 쓸 거야. 웃는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뭘 선택해야 된다? 바로 advice를 선택해야 된다. 왜? 얘는 아예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all은요, 셀 수 있고 없고 단수 복수고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내용 또한 페이지 20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all 다음에는 복수형 또는 불가산 명사 둘 다 가능하다. 바로 그 내용이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 다 풀었고요. 지금까지 푼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타이틀 다는 거 좀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기만 보고도 좀 문제 범위를 좀 좁힐 수 있어야 돼요.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 그러면 모범 답안을 딱 펴놓고 1번 문제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왜? 생소한 것들은 적어가면서 머리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번에는 문제 700점대, 그러니까 토익에서 700점대 친구들이 푸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다음에는 한 300에서 500점 사이의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요. 어휘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형용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